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를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은 어찌어찌 견딜 수 있어도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만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긴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머리가 또렷하고 어떤 분은 작은 일에도 깜빡거림이 잦아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생활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3살 벌은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이 넘어서도 삶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노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 이어온 몇 가지 습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늦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계속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도 신문을 또박또박 읽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70이 채 안 되어 사소한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중국의 한 고전에는 몸은 늙어도 쓰는 것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는 것이란 몸만이 아니라 생각과 관계와 일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 모든 것이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정신이 맑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어온 생활 속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평범한 것을 계속하는 힘이 노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확신을 드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조용히 떠올리며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0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생각을 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쓰지 않으면 몸보다 먼저 굳습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삶에서 수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억력이 쉽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멈추는 순간 머리는 빠르게 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을 읽고
그날의 기사 하나에 대해 내 생각을 가져보는 것, TV 뉴스를 보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왜 그랬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생각 쓰기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옛날 선비들 가운데 노년까지 총명했던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기 생각을 말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의 한 학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 한 줄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글을 쓰지 않는 날은 머리가 녹슬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두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꺼내 쓰는 순간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뇌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대화를 끊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치매와 관련해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는 혼자 말을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기억과 감정과 판단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기억을 꺼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말을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는 빠르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누군가와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생각보다 오래 정신이 또렷합니다. 예전 마을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시면 늘 마당이나 우물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 끝까지 기억력이 좋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챙겨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과 말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경로당에서의 대화,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훌륭한 자극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대화가 아니라 꾸준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을 잃지 않는 사람은 기억도 쉽게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두 가지를 확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생각을 쓰고 있는지, 나는 아직 사람과 말을 나누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생각을 쓰는 습관과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만 하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또렷합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마음에 남는 기사 하나를 동네 친구에게 꼭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정치든 경제든 날씨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고 생각하고 말로 풀어내는 이 과정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머리가 하루 종일 잠든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날은 하루가 또렷하게 기억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은 무엇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뇌의 상태 차이입니다. 옛말에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닫아버리면 생각도 함께 닫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혼자만 있으려는 습관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 때입니다. TV만 켜놓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생활. 이런 날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쓸 일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짧아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산책하며 본 꽃 이야기,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운동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노년에 맑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노학자는 90이 넘어서도 제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가끔 기억을 더듬는 모습을 보았지만 말을 이어가는 힘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이 끝까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머리를 쓰고 입을 여는 것. 이 두 가지는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를 막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조용한 멈춤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는 순간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치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머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는 몸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멈추면 뇌도 함께 느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것, 계단을 조금 더 이용하는 것,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옛말에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방향을 판단하고 균형을 잡고 순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노년까지 총명했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든 마당을 쓸든 산책을 하든 몸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노인은 90이 넘어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그는 몸이 길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참 정확합니다. 몸이 길을 기억하면 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을 계속 쓰는 사람은 뇌도 계속 일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하루가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쉬는지, 이 일정이 유지될 때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옛 선비들은 일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상 시간, 독서 시간, 산책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규칙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단순한 흐름이 기억과 집중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이 흐릿해지고 하루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다시 정하자 하루가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의 경계가 생기면 뇌는 오늘과 어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억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기억의 질서도 함께 흐트러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이 필요합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에 네 가지를 모두 살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이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의미를 느끼며 하는 사람은 뇌의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과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은 기억의 밀도가 다릅니다. 옛말에 사람은 마음이 늙으면 몸이 먼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년까지 정신이 맑은 분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 다음 주에 만날 사람, 이번 달에 읽을 책 한 권, 이런 작은 기대가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수첩에 적는 습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할 일이 많지 않아도 반드시 적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머리를 가장 또렷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습관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빠르게 무너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면 뇌는 그 역할을 계속하려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노년까지 맑았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든, 기록하든, 생각을 나누든 자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한원로 학자는 90을 넘긴 나이에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오늘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내일도 살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치매를 막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생각을 쓰는 습관, 사람과 대화하는 습관, 몸을 움직이는 습관,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습관, 이 네 가지는 모두 이 마지막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생각을 멈추지 않고, 말을 멈추지 않고, 몸을 멈추지 않고, 하루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삶의 중심이 비워질 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만 지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 습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궁금한 것이 있고,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직 내일을 기다린다면 그 자체로 뇌는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뇌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태도가 뇌를 멈추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신 것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쓰는 것, 사람과 말을 나누는 것,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습관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한 묶음입니다. 어느 하나만 완벽하게 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옛말에 끈은 자주 잡아당기지 않아도 놓지만 않으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삶은 아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기억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흩어집니다. 반대로 삶에 몰입할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역사 속에서도 오래도록 맑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지키겠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아내는 힘을 몸으로 증명해 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을 해내고, 관계를 이어오며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힘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또렷하게, 더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미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낀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분이 계시다면 그 역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삶에는 늦었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놓아버린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생각, 오늘 한 말, 오늘 한 걸음, 오늘 지킨 리듬, 그리고 오늘을 살아보겠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쌓여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는 뇌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멈춘 삶이 뇌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쓰고, 말을 나누고,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기다린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아주 강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